자, 여러분, 적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적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원래 영어 단어가 타이트레이션인데, 글쎄 적정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삼념기 적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삼념기 적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오늘 배울 건 삼념기 적정이 아니라 적정을 배워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적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삼념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침전 적정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의 한 응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삼념기 적정 같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삼념기 적정이라는 말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적정 자체가 뭐냐, 무슨 말이냐, 개념적으로 이게 뭐냐, 어떤 전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잘 알아둬야겠어요? 이게 어디서도 듣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야.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잘 들어둬야겠죠? 자, 적정이 뭐냐? 적정은 왜 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뭔지는 잘 알아요. 그 물질이 뭔지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화학적 성격을 안다고 했잖아. 그럼 화학적 성격에는 보통 뭐 같은 게 있을까? 화학적 성격? 예를 들면 화학적 성격 예를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몰질량, 화학식량, 초초, 질량 정보도 그 녀석의 중요한 화학적 정보죠. 그렇죠? 뭐 분자량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유기화학 같은 걸 배운다면 구조식, 뭐 어떤 원자에 어떤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작용기가 있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냐면은 반응성.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혹은 뭐 앙금을 잘 만드는지 그런 등등등의 반응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어떤 물질의 몰질량이 얼마다, 구조식이 뭐다, 반응성이 뭐다.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뭘 조금 안다는 얘기야, 그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걸 안다는 얘기야. 엄청 많은 걸 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뭘 몰라? 농도를 모르는 것.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정이라고 하는 건 농도만 모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게 적정이라는 테크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그 농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걸 뭐라고 한다? 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어떤 물질의 정체는 아는데 얘가 양쪽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를 때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걸 적정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적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기 좀 묘한 표현 있죠? terms of usag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 전문 용어 갸루하니까 좀 전문 용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적정과 관련된 그 전문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실 표현이 analyte라는 표현이 있어요. analyte. 이게 딱히 그게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써뒀는데, 이게 이제 굳이 우리말로 풀어 쓰자면, 이거 번역이라기보다는 내가 뜻을 살려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이제 적정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에요. 적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 여기서 그 농도를 알아야 될 그 물질 있죠? 그걸 애널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들이 그 대학 교과과정 1학년 때가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학년, 3학년 전공 교과서들은 번역본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이런 전문 용어들은 번역이 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런트란 말이 있는데 얘는 굳이 뜻을 풀어 쓰자면 그 적정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적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요 두 개, 요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애널라이트는 방금 얘기했듯이 농도를 알기 위한 그 대상을 애널라이트라고 했을 때 타이트런트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이 애널라이트랑 엄청나게 큰 반응성이 있는 상대 반응물입니다. 상대 반응물이에요. 그걸 뭐라고?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그럼 잘 봐. 애널라이트인데 애널라이트가 만약에 산이다. 산. 그럼 타이트런트의 속성은 뭐겠어요? 애널라이트가 만약에 산이다. 그럼 그 산이랑 반응성이 매우 큰 녀석이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타이트런트는 뭐가 되겠어요? 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애널라이트가 염기다. 그럼 타이트런트의 속성이 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애널라이트가 산화제다. 그럼 타이트런트는 환원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환원제면 얘가 산화제. 알겠죠? 그래서 농도를 구해야 되는 그 녀석과 반응성이 엄청 큰 상대 반응 물질, 그거를 타이트런트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는 반응을 잘하겠어요? 반응을 잘 못하겠어요? 엄청 잘하겠네? 그래서 그 적정과 관련된 반응은 거의 100%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완벽히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한 이 타이트런트는 바로 연구자가 골라놓은 것입니다. 왜 연구자가 골라놓을 수 있냐면 애널라이트의 농도는 모르지만 애널라이트의 뭐는 다 안다고요? 이 애널라이트의 반응성은 기존 다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구자가 문헌등을 찾아서 얘랑 누가 반응을 잘하지? 해가지고 찾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를? 타이트런트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 타이트런트는 연구자가 골라놓은 것이니까 이 타이트런트는 농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 연구자가 골라놓은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 반응에선 이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라는 개념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태균이 알겠니?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 이 적정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정 반응은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이 반응이 적정 반응인데, 자, 중요한 건 이 반응에서 반응물은 오직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두 가지만 있어야 돼. 그래서 반응 식상에 이 왼쪽에 써놓은 게 반응물들이잖아요. 그 반응물들이 하나는 애널라이트, 하나는 타이트런트로만 되어 있는 그런 반응이 적정 반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모든 화학 반응이 반응물이 두 가지인가요? 모든 화학 반응이 반응물이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반응물, 이 화살표 왼쪽에 세 가지, 네 가지 쓰여 있는 그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적정 반응으로 좋다 안 좋다? 부적절합니다. 즉 적정 반응으로 응용을 하려면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애널라이트와 내가 골라놓은 타이트런트 이 두 가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반응, 알겠죠? 그것만 적정 반응으로 골라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생성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생성물들이 몇 가지 만들어지느냐는 딱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적정 반응에선. 자, 그러면 이제 적정 반응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애널라이트가 요런 식의 그릇에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시죠? 자, 요런 식의 기구를 뭐라고 하죠? 요런 식의 도구를?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삼각 플라스크의 그 원래 이름은 앨런 메이어 플라스크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거 사람 이름인데
우리말로는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앨런 메이어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앨런 메이어. 다시 뭐라고? 내가 철자가 틀렸을 수 있어. 다시 불러봐. 뭐라고? E RL이에요? 이건가? 뭐 아니 내가 이거 틀렸을 수 있어.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뭐라고? 어디 문헌에 있어요? 뭐라고? 아 진짜로요? 아 내가 철자 틀렸을 수 있어. 잠깐만. 아 내가 오랜만에 써가지고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을 수 있어. 어디 갔나? 그렇구나. 쏘리. 이게 맞아. 요게 쏘리. 요게 철자가 희한해. 사람 이름이어가지고 아리까리 하긴 해. 아마 이렇게 읽나 보다. 얼른이라고 읽나 보다. 얼른 메이어 플라스크. 맞아. 됐어. 좋았어. 민춘 찾아줘서 고마워요. 요거 나보다. 그래서 우리말로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는 걸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앨런 메이어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자, 요런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에널라이트를 기존 준비해 두는데 이 에널라이트는 자, 우선 뭐라고요? 뭘 알 수가 없다? 농도는 모르지만 충분한 양을 우선 준비해 둡니다. 아시겠죠? 물론 충분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표현입니까? 비과학적인 표현입니까? 비과학적이죠. 여기서 충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양. 알겠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도 불편하겠죠. 너무 작으면 실험하기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3톤 뭐 이건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너무 많은 분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험실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딱 준비를 해 두는데 재밌는 건 이제 타이트런트랑 반응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타이트런트와 반응을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절대 뭐 할 수 없다?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반응에서는 에널라이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 딱 준비가 되면 반응이 시작되면 더 이상 에널라이트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추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꽉 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런 분석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적정 반응에서는 준비된 에널라이트가 그대로 끝까지 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느냐? 타이트런트를 집어넣는 거야. 자, 타이트런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 보통 어떤 기구를 사용하냐면 뷰렛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혹시 뷰렛이라는 도구 실제로 본 적 있는 사람? 이게 없구나. 이제 왜냐면 요즘 그 중등교과 과정에선 실제로 과학교사들이 실험 같은 거 잘 안 해보죠.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거든. 그래서 교사가 특별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실험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뷰렛이라고 하는 애들은 굵기가 한 손가락 굵기 정도예요. 새끼손가락 굵기고 길이가 한 5-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굵기로 열풀이역이 쭉 길쭉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예쁘장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마개가 달려있고 마개를 열면 안에 있는 액체 내용물을 똑똑똑똑 이렇게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도구. 그거를 뷰렛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타이트런트를 뷰렛 같은 도구에 놓고 여기 이제 마개가 있거든요. 마개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콕. 요걸 이제 조절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따 여기서 이 타이트런트를 첨가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타이트런트를 소량씩 천천히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량씩 천천히 계속.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큐 요리 해본 적 있나요? 어떤 거? 뭐 이렇게 어떤 종목 뭐 라면 안 돼. 라면 말고 간장국수요?
오, 좋아. 오, 멋있는데요? 멋있는데요? 오, 간장. 오, 좋아요. 이게 막 간장 소스도 약간 이렇게 잠깐 비법 소스로 만드는 거예요? 멋져요. 멋져. 좋아. 요리라고 하는 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한 번씩 요리를 해보기를 추천드려야겠죠? 요리가 되게 사실은 좋은 행위거든요. 여하튼 좋아요. 좋아.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요리 초보야. 아니지. 예를 들면 내가 막 경력 40년에 3대째 내려온 막 어마어마한 막 노포 가게에 경력 40년 된 셰프야. 그럼 이제 음식 만들 때 뭐 간을 봐야 되잖아. 막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온 거야. 그러면 간 볼 때 어떻게 해? 소금, 간장, 무슨 말 나겠어요? 이래도 되겠지.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리 초보야. 오늘 이거 뭐 처음 만들어봐. 그럼 여기 간장을 넣을 때, 혹은 소금 같은 걸 넣을 때, 고추장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 근데 요리 초보 처음 만들어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팍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바로 적정을 할 때는 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니까 에따 이런 걸 확 이놈이 꽉 나.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돼? 얘를 조금씩.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마개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개를 잡고 이렇게 예쁘게 돌리면 이 안에서 이 내용물들이 찔찔찔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를 천천히 그리고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타이트런트하고 에널라이트는 반응을 하겠지? 그리고 이 둘의 반응은 천천히 진행돼. 이 둘의 반응은 냉큼냉큼 진행되겠어. 이 둘의 반응은 천천히 진행되겠어. 이 둘의 반응은 냉큼냉큼 진행되겠어. 냉큼냉큼 진행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뭐 하는 걸 골라놨으니까. 반응성이 큰 걸 골라놨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냉큼냉큼 반응이 된다고. 그래서 찔끔찔끔 넣어도 냉큼 반응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모니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니터라는 말 뜻을 잘 모르더라. 이게 뭐냐면 관찰을 영어로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그 컴퓨터 칠 때 앞에 화면을 뭐라고 해요? 모니터라고 하죠. 모니터를 우리가 계속 뭐예요? 우리 모니터를 계속 뭐예요? 보잖아요. 그걸 동사로 쓰면 관찰하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널라이트는 초반에 준비가 돼 있죠. 초반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타이트런트를 집어넣어요. 근데 타이트런트는 얼마나 집어넣어요? 조금씩 집어넣어요. 그런데 둘의 반응성은 어때요? 둘의 반응성은 엄청 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널라이트는 많이 있는데 타이트런트가 찔끔 들어오면 둘 사이의 반응이 푸식 될 거 아니야. 푸식 되는데 에널라이트는 기존에 충분히 있었으니까 에널라이트는 찔끔 없어질 거고요. 타이트런트는 찔끔 넣었기 때문에 반응해버리면 타이트런트는 싹 없어지겠지. 그러면 싹 없어지는 반응물을 뭐라고? 싹 없어지는 반응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적정 반응에서는 반응 초반에 무조건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건 항상 똑같이 유지되어 상황은 바뀌기 나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상황은 바뀌기 나름이죠. 자, 무슨 말이냐? 이 타이트런트를 찔끔찔끔 넣지만 이게 중요한 건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준비되어 있었던 에널라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트런트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에널라이트도 찔끔 반응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찔끔 반응 없어 하다가 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반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에널라이트도 쫙 하고 없어지는 순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넣을 거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에널라이트가 다 없어지고 나면
타이트런트가 들어와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용액 중에 계속 존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은 누가 싸그리 없어진 거야? 에널라이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싸그리 없어지는 녀석을 또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적정 반응에서는 무조건 테크닉상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고 후반에는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1번과 2번 이 언저리 어딘가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타이트런트와 에널라이트 모두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로 뭐냐면 에널라이트가 점점 없어질 정도로 타이트런트를 찔끔찔끔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럼 찔끔찔끔 넣어주다가 에널라이트가 없어지는 만큼 들어오는 타이트런트는 찔끔 푹 계속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에널라이트가 없어지고 그 순간, 그리고 그때까지 타이트런트를 넣어준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에널라이트도 싸그리 없어지고 넣어준 타이트런트도 그만큼 싹 없어져 버리는 어떤 찰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찰나를 뭐라고 한다? 당량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당량점은 원래 어느 분야의 용어다? 적정 분야의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 당량점의 정확한 정의는 뭐다?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모두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량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당량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모두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 시작. 그렇죠. 그래서 당량점의 정의를 묻는다면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모두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을 당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당량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량점은 찰나입니다. 찰나예요. 어떤 딱 하나의 순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저 찰나의 순간에는 이상적으로 에널라이트 남아있어요? 전부 다 없어져요? 에널라이트 싹 없어지죠. 타이트런트 남아있어요? 타이트런트도 없어져요? 싹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을 세는 단위가 뭐예요? 이 물질들을 세는 단위 바로 몰이잖아요. 몰. 그러면 여러분 1몰이라고 해도 개수는 몇 개쯤 되는 거예요? 1몰이라고 해도 개수는 몇 개쯤 되는 거야? 10의 23승계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10의 23승계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여기 주변에 조선소 많잖아. 그 조선소 견학해 본 사람. 이 근처에 있으면 조선소 견학 한 번씩 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규만 이렇게 해본 게 많아요? 그러게, 형규 멋져요? 멋져요? 조선소 가면 규모가 어때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조선소 전체를 탁구공이죠, 탁구공으로 채우면 개수가 10의 23승계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들어있는 에널라이트 뭐 예를 들어서 0.01몰 있다고 하면 10에 한 21승계 정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얘도 그거에 비슷한 10에 21승계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놈하고 반응이 완결이 돼서 10에 21승계의 개수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반응해서 완벽하게 사라진 그 순간 이거 인간이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어요. 못 찾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인간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코로나 걸렸던 사람 다 걸렸을걸요? 다 퍼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 어떤 바이러스에 생명이 감염되잖아요. 그럼 그 바이러스는 몸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증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 바이러스의 농도가 아주 저농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저농도로 유지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면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 바이러스가 어떤 임계 농도 이하로 존재하면 그 병증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임계 농도 이하로 낮추어주는 시스템을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농도가 아주 낮으면 피 뽑아서 검사해도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온다니까. 인간의 검출한 게보다 더 낮은 농도로 있으면 그냥 인간은 실험적으로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살다가 갑자기 막 어디 회식 가가지고 막 술 이빠이 처먹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무슨 일 있어가지고 막 일주일 밤새고 막 이러면 막 사람 해로기로 하잖아. 그때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저농도로 있었던 우리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임계농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기는 누가 외부에서 또 감기 걸린 사람한테 옮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임계농도 이상으로 올라와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감기는 남한테 옮는 것보다는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농도 이상으로 올라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픈 것도 보통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몸살 걸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내 책임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등도 어떤 농도 이하로 낮아지면 존재하지만 존재함을 검출할 수 없듯 이것도 이 정도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싹 반응해서 완벽하게 0,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량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왜냐?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가 너무 많고 그것을 사람의 오감으로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태균아, 됐어요? 태균이 또 자려고 그랬지? 태균이 또 진짜. 자, 됐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자, 이 한마디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실 수 있어요. 태균아. 자, 요거 하고 시작. 네 번째. 자, 당량점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이 당량점을 그걸 알아내는 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엄밀하게 알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그 당량점
전, 후. 자, 정확하게 당량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 당량점이 지난 후는 내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량점 전후에 놀라웁게도 당량점 전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 이게 나타납니다.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급격한 물리적 변화. 그러면 잘 봐. 급격하니까 이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뭐 만졌는데 막 갑자기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막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급격하니까 사람이 오감으로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급격한 물리적 변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도 있어요. 빛이 난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가장 흔한 게 색깔이에요.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후의 색깔이 확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투명했다가 핑크가 된다거나, 뭐 노랬다가 파래진다거나,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 색깔 변화를 검출하게 해줄 때 쓰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시약? 그 지시약이 적정 반응에서 당량점 전후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그게 지시약인 거예요. 즉 지시약도 여기에 있는 적정 컨셉의 한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시약이 단순히 색깔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적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지시약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 색깔만 변하느냐? 아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pH 점프. 갑자기 pH가 작았다가 확 커진다거나 pH가 컸다가 확 작아진다거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들어와요. 근데 pH만 변하느냐? 전위. 자, pH가 변하는 건 산염기나 염기산 사이의 반응에서 pH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산화제, 환원제, 환원제, 산화제 사이에서의 반응은 pH를 측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전압을 측정을 해요. 그럼 이 전압이 당량점 전후에 갑자기 확 커진다거나 갑자기 확 작아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pH가 변하는 적정은 우리가 무슨 적정이라고 하겠어요? pH가 변하는 적정은 산염기 적정 혹은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위가 변하는 적정은 산화 환원 적정이라고 해요. 이 각각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데이터들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냄새가 갑자기 날 수도 있고요. 혹은 탁도가 변할 수도 있어요. 탁도란 말 알아요? 탁도? 탁도? 자, 여기서의 탁자는 왜 막걸리를 다른 말로 탁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탁이 뿌옇다 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뿌옇다 탁. 자, 이게 탁도 이건 뭐냐면 혹시 왜 여러분 이런 반응 안 와요? AgNO3, NaCl 이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유명한 AgCl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요런 수용액하고 요런 수용액, 자 요런 수용액들의 색깔은 AgNO3 수용액 색깔은 투명, NaCl 수용액 색깔은 투명, 투명. 알겠어요? 그런데 AgCl 앙금이 되면 무슨 색깔이 돼? 앙금이 되면 뿌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투명한데 투명한 걸 얍 섞었더니 뿌해져. 이거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확 뜨이죠? 그러면 그럴 때 탁도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뿐 아니라 부피가 그럼 이런 것뿐 아니라
밀도 이런 게 확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량 이런 것 등등등이 모두 다 확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데이터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도 확확 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멈춘 순간. 자, 무슨 말이냐?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당량점 전후의 변화라면 빨간색으로 있다가 이게 파란색으로 갈라가는 끝은 그만! 있을 수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멈추는 건 연구자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지? 할 수 있지. 그럼 그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end point. 그 순간을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당량점이 있지만 이 당량점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건 뭐라고요? 종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당량점과 종말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걸 적정 오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적정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분야에 응용을 한 게 뭐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앞으로 이제 적정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항상 기억해 두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적정이라는 내용이 수능 교과 과정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니까요. 나와. 이게 수능에서 나와요. 다만 수능 교과 과정에서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지. 이런 말도 안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개념을 안 배우고 그냥 적정과 관련된 문제가 뚜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계고 이런 에서는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테크닉적으로 그냥 내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되게 피상적으로만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정이란 아이디어고 그럼 이런 적정이란 아이디어를 응용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 풀이를 한 10분부터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떠세요.